수도권 규제 속에 유동성은 확대되고 있다. 부산 집값 호가 오르며 활기를 띠고 있다는 국제신문 기사. 같이 국제신문 기사인데 투자금은 부산으로 오는가? 투자금 부산행 제한적 풍선 효과 전망이라는 기사 두 가지 기사를 이어서 보고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해운대, 남구, 수영구 등 저가 매물은 소진되고 있답니다. 풍선 효과 전망. 아무래도 서울 수도권을 꽉 묶어 놓으니까 그 공기가 지방 광역시로 흐를 수 있다는 그런 풍선 효과에 대한 전망. 거래가 늘면서 신고가도 나오고 있다. 중개업소에서는 재개발 등 매물 문의도 많다. 아파트 가격 동향은 3년 만에 상승세로 들어섰다. 라는 기사입니다. 네.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부산 부동산 시장이 꿈틀거리고 있다. 해운대구, 남구, 수영구, 동래구 등을 중심으로 해수남동이라죠, 그죠? 해수남동 저가 매물은 이미 소진됐고 호가를 조금 더 올린 매물 위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수도권 시장 규제에 따른 지방시장 풍선 효과가 전망됨에 따라 그간 냉랭했던 부산 부동산 시장에 활기가 돌지 주목된다. 활기는 이미 돌고 있습니다. 19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은 해운대, 수영구, 남구 등 주요 대단지 아파트를 중심으로 저가 매물은 찾기가 어려워졌다. 대신에 이전보다 호가를 올린 매물들을 위주로 거래가 진행 중이다. 일부 단지에서는 신고가도 나오고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뭐 다 아시죠, 이거는. 예. 지금 앞자리가 다 바뀌었습니다. 9억, 10억 정도 이상 되는 아파트들은 이제 앞자리가 하나씩 다 바뀌었어요. 9억대는 10억대로, 10억대는 11억대로, 11억대는 12억대로 한 자리가 지금 다 올라갔습니다. 지금 보면은. 예. 거기다가 또 하나 놓은 게 지금 해운대구도 자동 그린시티와 수영만 요트 경기장 인근 위주로 거래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자동 그린시티는 노후 계획도시 선도지구 이슈로 저가 매물 위주로 거래가 많이 이루어졌다. 예, 요것도 오늘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수영만 요트 경기장 인근에는 경남마리나고 대우마리나 등 구축 아파트들은 재건축 이슈와 함께 수영만 요트 경기장 재개발로 호재 영향으로 매수세가 활발한 것으로 어깨는 보고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 아파트 매매 가격은 2주간 누계로 0.03% 그냥 부산 전체 이건 뭐 해운대 수영 동래 남구는 이미 제법 많이 상승을 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뭐 우리 하급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하락하고 있는 데도 있겠죠. 평균적으로 0.03% 상승이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영구가 좀 많이 올라온 것 같고요. 해운대구도 올라오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동래구 마찬가지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10.15 대책의 틈새 지역, 규제 틈새 지역인 지방광역시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해운대구 안에서도 단지별로 온도차가 있다. 최근 분양된 아파트 단지의 분양가가 워낙 높다 보니 호재가 있는 구축 위주로 거래가 많다. 하지만 아직은 투자자가 본격적으로 활발하게 움직인다고 보기는 어렵다. 수도권 규제에 따른 풍선 효과를 체감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라고 누가 얘기했습니까? 예. 이미선 부산 공인중개사협회 해운대 지회장님이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요건데요. 자, 서울 전역을 포함해서 경기 일부 지역까지, 경기의 대부분입니다. 경기도 대부분 지역까지 강력하게 규제하는 10.15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부산을 비롯한 지방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전문가들은 일부 투자자들이 지방으로 이동하는 풍선 효과가 제한적으로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네, 여기까지 보고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0.15 대책으로 서울 수도권을 꽁꽁 묶어버리니까 거기에 있는 투자자들이 부산으로 올 것이다. 아니다. 그 사람들이 왜 부산으로 와? 지금 트렌드는 똘똘한 한치니까 부산은 절대 안 와. 이렇게 두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서 서로 싸우고 있죠. 재밌습니다. 보면은. 저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느냐.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더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면 됩니다. 자, 한 4년 전이죠. 21년처럼 눈만 뜨면 뭐 1,000만 원씩 오르던 그런 강력한 불장이 오는 거는 평생에 뭐 한 번 올까 말까 그런 불장이죠. 그런 시기는 눈만 뜨면 이제 1,000만 원씩 오르던 시기였는데 그런 강력한 불장이 부산에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지만은 적어도
부산으로 진입하는 투자 수요는 분명히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 기사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부산으로 뭐 안 온다는 사람도 있지만은 저는 부산으로 투자 수요가 올 수 있다. 충분히 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야기할 때, 또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예. 부산은 외지 투자자들이 버스 타고 오지 않으면 안 올라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뭐 간혹가다 있는 것 같아요. 예. 그것도 부동산 투자를 좀 경험했다고 하시는 분들이 예.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부산은 외지 투자자 안 오면 안 오릅니다. 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참 한심하게 생각합니다. 한심하게 생각하고 그분 스스로 하는 이야기가 무슨 말인지를 모르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예. 서울 외지 투자자들이 왔기 때문에 부산이 상승을 하는 것이 아니란 것들이죠. 부산이 상승할 요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그들이 왔다는 것이지, 그들이 왔다고 해서, 외지 투자를 왔다고 해서 부산이 상승하는 것은 아니란 것들이죠. 다시 말해서, 외지 투자자가 오는 것이 원인이 되어서 부산의 가격 상승이라는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외지 투자자들이 오는 것과 부산의 상승은 동행지표, 같이 나타날 수 있는 동행지표라는 것들을 아셔야 하는 것들입니다. 그걸 모르니까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부산은 외지 투자 안 오면 안 올라요. 그거는 동행지표거든요. 원인에 따른 결과가 아니란 것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부동산을 좀 하신다는 분들도 그런 말씀 하시는 거 보면은, 아, 저분은 부동산 공부가 좀 덜 되신 게 아닌가. 좀 그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제 나름대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어쨌거나, 어, 지금 부산 같은 경우에는, 예, 오를 여건이 조성되었고, 예, 실제로 오르기 이제 시작하기 때문에 외지 투자자들이 버스를 타고 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부산이 오를 상황이 아니고 입주 물량이 터져가지고 예, 하락을 계속하는 상황인데 외지 투자자가 버스 타고 오겠습니까? 예, 말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거죠. 예. 부산은 이제 3년이 넘은 하락을 마무리하고 상승으로 턴을 하는 초입 단계이기 때문에 눈치 빠른 외지 투자자들이 진입을 하고 있는 거고 이들이 진입하기 때문에 뭐 오르는 게 아니라 부산이 상승할 조건이 되었기 때문에 예, 외지 투자자들이 오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이제 그런 생각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외지 투자자들이 뭐 전체 다는 아니겠죠, 그죠? 그래도 그 와중에도 예, 투자자들 중에도 다른 지방 도시로 가는 분도 있을 것이고, 예, 뭐 대구라든지 울산으로 가는 수요도 있을 것이고, 예, 부산으로 오는 수요도 있을 것이고, 예, 또 아마 수요가 분산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부산으로 오는 투자 수요는 어디를 선택할 것인가? 다시 말해서 외지 투자자들이 부산에서 좋아할 물건은 어떤 것인가? 어차피 세채부터는 취득세 부담이 되잖아요, 그죠? 내가 지금 서울에 한 채가 있는데 한 채를 더 부산에 마련해요. 그런데 한 채를 더 울산에 마련하려고 해. 그러면은 울산에 취득하는 주택은 예, 취득세가 8%잖아요, 그죠?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투자금 뭐 한 5억 정도 조금 넘는 5억, 6억 그 정도 되는 투자금을 가지고 부산 오는 분들은 예 아무래도 상급지 A급 단지를 먼저 보려고 하시게 되겠죠. 예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10억 이상의 아파트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다들 아시잖아요, 그죠? 어딘지는. 자 그러면 투자금이 한 3억에서 4억 정도 되는 그런 분들이라면 예 우리가 그 네임드 있는 준신축으로 보게 되겠죠. 한 7억 정도 되는 그런 아파트를 보시게 되겠죠. 예. 그러면 투자금이 뭐 1억에서 뭐 한 1억 5천, 2억 정도 되는 그런 분들이라면 어디를 보고 계신가? 예. 분양권을 보겠죠. 그런 분들은 분양권을 보게 될 겁니다. 현재 딱 떠오르는 거는 재개발, 재건축을 제외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개발, 재건축을 제외하고, 예, 볼 수 있는 그러한 그 현재 실물 아파트를 놓고 봤을 때 크게 그렇게 세 가지 부류로 좀 보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투자금 5억 정도로 들어올 수 있는 실물 아파트, 전세를 5억 끼웠을 때 10억짜리 아파트, 다들 아시는 그 아파트입니다. 네. 그리고 그 매매가 7억 정도에 거래된 아파트, 다들 아시는 뭐 서민 아이파크라든지 그 대전 레전드라든지 대표적인 두 개 단지에 그런 단지들입니다. 명륜 아이파크 1단지 이런 것도 해당될 것이고, 그죠? 예, 그런 단지들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실물 아파트는 그런 부분들에 먼저 관심을 가지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들고
재건축으로 갔을 때는, 예,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은, 예, 외지인들은 넘버 원은 상위비치입니다. 상위비치로 갈 거라 생각이 들고요.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예, 투자금이 좀 5억 이상의 투자자금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라면은, 예, 당연히 뭐, 우동삼, 촉진삼, 이런 데를 먼저 보시게 될 겁니다. 먼저 보실 것이고, 한 3억 정도 선에서 움직이려 하는 분들은, 예, 그 이하로 내려온 구역들을 보시게 되겠죠. 예. 그건 이제 우리가 많이 관심 가지고 있는, 뭐, 광안 A라든지, 3, 4억대 정도에 볼 수 있는 것들은 광안 A라든지, 구망미 2구역이죠, 그죠? 예. 뭐 그런 부분들을 보시게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이제 들어오게 되는 투자자들은 그 투자 기간을 그 양도 차익을 일반 과세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투자 기간을 2년으로 보고 들어오겠죠. 즉, 이제부터 들어오는 투자자의 매도 타이밍은, 예, 2년 뒤, 27년 가을 아니면 28년 봄 정도가 될 거예요. 2년 뒤니까. 자, 지금 들어온 투자자들은 사실상 이제 이진이라 보시면 됩니다. 일진 삼할 때는 이미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들어온 투자자는 이진 정도로 보시면 되고, 그러면은 삼진, 사진은 없느냐? 예, 삼진, 사진도 옵니다. 삼진, 사진도 옵니다. 아유, 누가 부산에 투자했는데 몇 달 만에 뭐 몇 억을 벌었대. 이런 이야기 들리면은 당연히 삼진, 사진, 후발대들 다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당연하거든요, 그거는요. 자, 그러면은 부산 사람이라면은 내가 현재 부산에 매물을 가지고 있는 부산 사람이라면은 이들에게 매물을 떠넘겨야 되겠죠. 이들에게 매물을 떠넘겨야 되는데 지금보다는 내년 봄에 후발대가 들어올 때 그때 떠넘기는 게 좀 더 수익을 더 볼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매도를 해야 돼. 한 2, 3년 안에 매도를 해야 돼. 이런 분들 있겠죠, 그죠? 이런 분들도 그 매도할 시기를 지금 들어오는 투자자들이 매도할 타이밍 27년 가을 이후보다는 한 발짝 앞서서 27년 봄이나 이 정도에 한 발짝 앞서서 매도를 하시는 게 그들의 매도 물량과 중첩되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유리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이제 수도권 이렇게 꽁꽁 묶어놨으니까는 부산도 어느 정도 영향을 저는 받을 수 있을 거다. 예. 투자 수요는 분명히 부산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 그리고 그들이 선호할 단지는 어떤 것들이다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타임테이블까지 말씀드렸으니까 거기에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매수 매도를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똑같이.